가지 어류의 공통점은 여울에서 서식한다는 점. 여울은 하천 바닥의 유속이 빨라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의 축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에게는 천혜의 서식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감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바로 여울성 어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여울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민감성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바로 그런 것들은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도나 이런 것들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는 반대로 수질이 오염될수록 증가하는 종을 내성종이라고 하는데, 육식성 어류인 끄리와 갑천의 우점종인 피라미가 이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했던 조사에 의하면 내성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민감종은 크게 감소했다. 갑천의 어류 생태계는 지금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날 밤, 이틀 전 수다를 만났던 곳으로 다시 가봤다. 하류 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달이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물속에서 사냥을 마친 후 먹잇감을 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먹어대는 녀석.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달이 먹고 있는 먹잇감은 오염된 물에서도 살아가는 잉어였다. 더군다나 죽은 지 여러 날 지난 이미 부패가 진행된 듯한 상태의 잉어 반토막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열심히 먹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녀석. 신선하지 않은 먹잇감 탓일까? 녀석은 먹이를 먹던 도중에 배설을 했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 허기진 배를 계속해서 채웠다. 수달에게 과연 갑천은 안전한 서식지일까? 다음 날, 수달이 나타났다는 또 다른 하천을 찾아가 봤다. 전날 수달을 촬영했던 곳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으로 한눈에도 오염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실개천이 하천과 합류되는 지점이지만 물이 흐름은 거의 없고 부유물만 가득했다.
더군다나 물속에는 어제 본 수달이 먹던 먹이와 같은 종류인 듯한 잉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수달이 왔다 간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듯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갑천의 수질은 어떤 상태일까? 수원 아직 식사전에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산소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용존 산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 19.2 정도 밀리그램 퍼 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 상대적인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185%까지 녹아 들어갔는데 산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예. 다만 주변에 다른 이제 전기 전도도나 이런 것들은 맑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낮죠. 여 상류 올라가면은 한 90에서 1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13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오염된 물에 가면은 뭐 300, 400 이런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오염이 될수록 수치는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구팀은 매년 갑천을 상중하 각 2개씩 6개 지점으로 나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해 왔다. 상류에서 중류로 갈수록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증가했고 하류의 2지점에서는 어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하류 지점만 다시 측정해 보기로 했다. 갑천 아까 중류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특히 전기 전도도 같은 것은 아까 160 정도